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남 산업과 농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감안해 사천시가 최적 후보지로 제시됐습니다.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가 경남에도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 운동이 경남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를 위해 진열대에 놓였던 일본 제품이 고스란히 창고로 들어갑니다. 마트 곳곳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기존에 팔던 맥주와 과자 등 8종의 일본 제품을 철수시켰지만 시민들이 오히려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큰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다들 이해해 주시는 분위기예요. 여름 성수기인 휴가철을 앞둔 여행업계는 일본 상품 판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은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대신 다른 곳으로 여행하려는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간이 길어질지 어떨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는 편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에선 경남 경제에 악영향도 예상됩니다. 경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벌써부터 추가 투자를 꺼리는 데다 공작 기계가 규제 품목에 추가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창원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가도 대단히 죄송한데 같이 개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고 딱 그냥 중단하고.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불매 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는 진주권에서는 사천시가 최적의 후보지로 제시됐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취약이 심각해 공공병원을 신축할 경남의 후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제시했습니다. 거창, 합천, 함양의 거창권은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을, 거제, 통영, 고성의 통영권은 통영적십자병원을 확충하거나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의 진주권. 진주엔 종합병원이 3개가 있어 후보지에서 제외됐고 접근성, 인구수, 의료 이용량 등을 감안해 사천시를 최적지로 제시했습니다. 산청이나 남해나 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 감소하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천 쪽이 좀 더 방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규모, 진료 과목, 운영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민간병원 공모 지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없는 지역에서는 신축 설립을 하고 이런 안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 무조건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활용하고 협력 체계를 긴밀히 하거나 신설을 하더라도 의사 등 인력과 장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병원이 한다라는 이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되고 민간하고 협력 체계 이거는 빼놓을 수 없다는 부분을.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오는 19일 김경수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공공병원 설립의 속도를 내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토론회와 공청회를 바탕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이번 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초라 불리는 절기 초복입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인 만큼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진주는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거창과 함양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김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하동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정규리그 NC 다이노스의 마지막 홈 경기가 있습니다. 홈구장이 있는 창원은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야구 관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밀양의 한 주택 창고에서 태어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무언가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급히 뛰어갑니다. 버려진 갓난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겨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탯줄도 잘리지 않은 아기는 이곳 헛간에서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이 주택에 살고 있던 79살 할머니는 아기를 발견한 뒤 곧바로 마을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기를 씻기고 탯줄을 자른 뒤 신고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자고 문 열러 간겠네 그랬대. 아유 우리 해관 사람들 떠가가 모욕시고 그랬더니.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2.7kg으로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의 다리 곳곳에는 어디엔가 물린 듯 붉은 반점이 선명했지만 병원 측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맨 처음에는 대원님이 안고 있었을 때 미동이 없었는데 건드리니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좀 소리를 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를 토대로 누가 아기를 버리고 갔는지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대병원에 권역 외상센터를 설립하면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를 운용합니다. 빠르면 오는 2021년부터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 닥터 헬기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내년 말 진주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경상남도 외상권역센터에 닥터 헬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김경수 지사는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권역외상센터에 닥터 헬기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부터는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니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를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는 18개월가량 걸립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동시에 닥터 헬기가 투입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예산과 추진 일정이 결정돼야 합니다. 2021년에는 카이가 만든 수리온이 경남의 닥터 헬기로 아마 사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경기도와 닥터 헬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유로콥터 H225를 개조해 의료 장비 탑재와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닥터 헬기 배치는 국내에서 7번째지만 주 헬기와 보조 헬기 2대를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300여 차례 기동하는 것 중에서 42%가 야간 기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응급의료용 헬기들이 24시간 주 7일 운항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기도의 닥터 헬기를 2020년 이후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 처치를 수행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의 국산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자회사 채용 방침에 반발해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자회사 소속이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10년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송숙 씨. 한평 남짓한 좁은 수납 창고에서 일하다 보면 언제 안전사고를 당할지 늘 불안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착각해가지고 차들이 지나가다가 가속으로 인해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이패스에 큰 화물차가 짐을 싣고 가다가 부스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험 직종도 맞는 거고요.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는데 지난 1일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남 30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해고된 인원은 1,500여 명입니다.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수납원들의 신부는 지난 1일부로 해고된 용역회사 소속 계약직으로 이들의 요구사항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입니다. 최근 자회사를 출범시켜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던 도로공사의 방침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겁니다. 자회사 소속이 되면 도로공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돼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를 폐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회사는 폐업이 가능합니다. 월급 안 올려줘도 좋다. 최저임금 받아도 좋다. 직고용 시키라는데 그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들과 똑같은 대우를 바란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이며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가 정규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요금 수납원들은 단지 고용 불안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스포츠투데이 파워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2020년 신인 1차 지명을 받은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김태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NC 다이노스 1차 지명이 된 김태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1차 지명이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 정말 크게 기쁘고 제가 지명을 받고 제일 먼저 부모님께 뛰어갔는데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보고 조금은 효도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황금사자기 우승을 노렸는데 아쉽게도 준우승을 하셨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2경기 선발 출전을 해서 12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서 감투상까지 받았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정말 기분이 좋고 크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던 성적인데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188cm에 93kg의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최고 구속 144kg의 깔끔한 투구 동작을 갖춘 투수라고도 정평이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투수로서 이것만은 자신 있다는 점이 있나요? 일단 주자가 있을 때 위기 상황 때 이제 차분하게 공 던질 수 있는 강한 멘탈인 것 같습니다. 야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부모님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많이 봤는데 그때부터 야구에 흥미가 생기면서 이제 야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구에 대한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투수를 하고 있는데 투수의 매력은 운동장 한가운데 마운드에 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공을 던지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NC 다이노스에서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지금 코치님으로 계신 손민환 코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워낙 레전드이시고 저도 이제 손민환 코치님처럼 오랫동안 팬들에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지금과는 다른 험난한 프로 세계에서 야구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신지요? 일단 남은 고등학교 경기를 친구들과 이제 좋은 성적을 남기고 싶고 이제 입단하기 전에 좀 여기서 제가 부족한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몸을 좀 잘 만들어서 프로 가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선수 김태경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꿈이 있나요? 신인왕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NC하면 생각나는 프랜차이즈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경 선수였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년 경남 부산 농민가족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열립니다. 송정 솔바람 해변 개장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남해군 송정 솔바람 해변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치매 인식 개선 연극 아부지가 오늘 오후 2시 밀양시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제25회 거창 합창제가 오늘 저녁 7시 반 거창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56살 아내와 29살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환각과 피해 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농협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329곳 전체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입력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QR코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경남농협은 시스템 도입과 함께 홍보대사 16명도 위촉해 제로페이 사용 확대에 나섰습니다. 함양소방서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을 임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양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과 소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중부 경남 수돗물의 원수를 공급하는 함안 7서 정수장의 녹조가 경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는 지난 9일 기준 7서 취수장의 남조류 수치가 1ml당 33,000셀로 조류 경보 경계에 해당하는 결과가 검출돼 관심 단계가 발령된 낙동강 창녕 함안보보다 녹조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 치매 안심센터가 사천시 벌리동에 신축 이전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신축된 치매 안심센터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로 상담실과 검진실, 인재 재활 프로그램 쉼터와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협력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3명이 근무합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과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산업뿐 아니라 농산물로 확대될 수 있어 파프리카 농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남농협 등에 따르면 경남의 파프리카 생산량은 2만 8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수출 물량의 100%가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농산물로 확대될 경우 도내 파프리카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각 지역본부의 전담 직원이 건설 현장을 상시 방문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안전 패트롤을 도입했습니다. 안전 패트롤을 특히 건설 현장 배수로 상태와 집안 침하 발생 여부, 감전에 대비한 가설전기 설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LH는 최근 본사 안전관리부서를 사장 직속의 안전기획실로 격상했습니다. 남해 동대만과 사천 광포만의 갯벌 생태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립공원과 연결된 동대만과 광포만의 생태적 우수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꼬리 수리와 2급 검은머리 갈매기 등 조류 7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